시리 도큐멘트 편. 안녕하세요. 무스크 라디오의 민숙이 임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게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이 구정 연휴 중간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미리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시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색하네요. 괜찮습니다. 하시다 보면 네. 적응이 다 되실 겁니다. 음.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게스트분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영상 네, 공개가 됐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맞아요. 패션회사 윤대리 편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저희가 유튜브를 제가 제 개인 브이로그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를 한지 그래도 한 2년 차 정도 됐는데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린 영상이 돼버렸어요. 네. 임 실장님 고맙습니다. 임 실장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 네. 윤대리 씨를 그 섭외해서 이야기할 때부터 이제 음. 그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많이 와서 이렇게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뭐 이런 콘텐츠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많이 되게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네. 그러니까 또 다음 편을 되게 캐주얼하기가 힘들었어요. 편하게 네. 우리 그 잡담하면서 보내기가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네, 그니까요. 그래서 저도 큰맘 먹고 섭외를 드렸습니다. 저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요. 뎁스가 엄청 깊어질 거라고 난 예상하고 있어요. 뎁스 깊으면 조회수 안 나오는데. 좀 안 남았대.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뭐 구정 연휴 특집? 네. 구정 연휴 특집. 뭐 맞아요. 그 TV 보면 특집 프로 구정 연휴에 설 연휴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은 특집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특집으로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한테는 이게 나오나 쇼? 그렇죠. 그렇죠. 농담입니다. 네. 나오나라니. 진짜. 알겠습니다. 네. 이분은 그 브랜드 런칭 때부터 무스크숍과 함께한 브랜드고요. 현재 무스크숍에 입점한 브랜드 중에 가장 오래 함께한 브랜드입니다. 바로 도큐먼트의 이종수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분 모시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말씀. 아니 왜냐면 그 시청하신 분들이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수 실장님이 나오시는 유튜브 그 영상은 아마 딱 2개일 겁니다. 푸티지 브라더스. 네. 처음에 실장님 그 인터뷰가 하나 올라갔고 얼마 전에 성수 스토어 소개가 올라갔잖아요. 그 2개 빼고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 번째로 그래요? 네, 세 번째로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처음에 섭외를 드리려고 할 때 좀 사실은 기대를 안 했어요. 왜요? 네, 안 하실 것 같아서 안 하실 것 같아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뭐 이런 데까지 저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또 섭외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민 실장님이 나한테 전화가 대뜸 와서 되게 고양된 목소리로 우리 진짜 이번에 되게 대박 한 분 소개 그 게스트로 섭외해놨다고 그래서 뭔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막 전화로 시장님 대박 이러면서 말씀드렸었고 그만큼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 도큐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도큐먼트를 2015년에
그 처음 시작하게 됐고 그 이후 이제 이제 현재 23년까지 이끌고 있는 네. 이종수라고 합니다. 네. 네. 2015년부터 지금까지면 몇 시즌인가요? 지금 8년째니까 16번째. 16번째. 네, 8년째. 네, 그래서 17번째 시즌을 이제 앞두고 있고. 그래서 원래 시작은 2013년도더라고요. 아, 시작을 2014년도에 하셨나요? 사업자를 2013년도에 아, 13년도에. 13년도에 냈어요. 아, 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컬렉션을 시작하신 건 2015년부터다.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꽤 오래 했죠. 아, 그러긴 한 2년 네네. 정도 하신 2년 거네요. 정도. 그냥 사업자만 되고 여기 근처. 네, 근처에 맞아요. 네, 저 기억납니다. 네. 첫 쇼룸이 이 근처였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네. 여기 올 때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걸어갔는데. 네, 아, 옛날 생각도 하고 네. 뭐 제가 그 먹었던 돈가스집 아. 그런 식당 네.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 아, 여기 뷔페 그 집이 있었는데 네. 그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 한식 뷔페 그런 데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도큐먼트가 반복과 차이를 컬렉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처음 하셨을 때랑 지금까지 오신 거랑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달라진 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달라진 게 없다고요? 달라진 거 그러니까 일하는 거 똑같고 네. 그리고 힘든 건 똑같은데 네. 다만 달라졌다면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저 혼자 일했지만 지금은 혼자 일하지 않는 거. 네,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무실만 있었지만 지금 뭐 사무실도 있고 뭐 창고도 있고 네. 저기 임대료가 좀 많이 많아졌다는 거. 네, 최근에 또 매장도 오픈하시면서 임대료도 많아지고 매장도 그렇게 따지면은 좀 많이 변했네요. 근데 이제 마음이나 뭐 일하는 거는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돌이켜 보면 뭐 바로 전 해만 좀 약간 좀 변화가 되게 많이 있었죠. 그쵸. 유독 그쵸. 전해가 플래그십 스토어도 오픈하고 네. 그리고 저기 사무실도 이전하고. 네, 네.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제가 3번째 사무실이거든요. 네, 저는 다 봤습니다. 네. 스토어는 2번째. 네, 2번째. 그래서 공간과 이제 일하는 뭐 환경이 달라지긴 했는데 네. 뭐 일하는 건 지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도 항상 왜 변하지 않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일하는 게. 근데 자기가 네. 자기 변한 걸 보기가 좀 쉽진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잘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뭐 변한 거를 내 스스로 자각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똑같이 일하거든요. 환경만 바뀌고 시간이 가도 뭐 어느 자영업자나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생각나는 건데 네. 몸소 그 반복과 차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더 드네요. 그러네요. 반복과 차이 관련해서 또 질문하실 게 있죠. 네. 그 뭐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이걸 그러니까 16번의 아카이브를 만들 동안 이 명제를 계속 사용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 제가 먼저 재해석을 한번 계속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실장님 자신의 그 태도, 뭐 작업 방식,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확장되면서 생각되는 게 도큐먼트도 결국에는 내 안의 것들을 풀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럼 이거는 되게 요새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되게 작가주의적인 마인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글이나 미술 같으면
내가 영감을 받고 이렇게 내적으로 충만할 때 작업을 하면 되지만 패션은 조금 힘든 게 계속 주기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되게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또 시즌이 근데 일하고 싶을 때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 뭐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한 3년에 한 편 뭐 이렇게 찍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계속 일하는데 시즌은 다가와서 그거를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거죠. 네. 토해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매번 이제 반복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줄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죠. 근데 항상 그 마감 기한이 있죠. 그렇죠. 계속 숙제를 계속 받는데 마감 기한. 그 예를 들어 그 작가가 이제 원고 마감 기한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제가 그 해외 세일즈 할 때는 딱 1월 달하고 6월 달에 꼭 갔었어요. 네. 그래서 마감 기한이 꼭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죠. 지금 연말 그러니까 12월 달, 그러니까 1월 달에 준비해서 저희 세일즈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12월 달 그리고 그 휴가 가기 전 5월 달 요때가 남들 한참 좋을 때 한참 힘든 거예요. 한참 이제 한참 그러니까 12월 달 같은 경우는 한참 이제 쉬고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제일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세일즈 안 나가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미뤄졌죠. 나름 이제 스케줄을 제가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뭐 2월 달에까지 준비하거나 준비될 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저기 바이어들한테 이제 이메일 보내서 이제 오더를 받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마감 기한을 갖게 됐죠. 그래서 올해 6월 달에는 나가신가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타이밍을 다시 맞추고 있는데 그게 좀 힘들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시작됐구나. 네. 극복하는 뭐 자신만의 방법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쉬는 그냥 쉬는 거. 쉬는 건데 쉬는 건데 사실 딱히 쉰다는 게 그냥 그 매일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이제 좀 이렇게 힘을 얻는다거나. 그럼 잠을 좀 오래 주무세요? 아니요. 근데 이제 딱 그 날에 그 하루를 마감하고 하면 그러니까 잠이 쉽게 드는 편이죠. 빨리. 바로 피곤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제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묵상 같은 걸 하는데 그때 좀 힘을 많이. 그 시간을 좀 갖죠 따로. 그때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저녁에 뭐 스트레스 받았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아침에 좀 다시 좀 회복하고 그런 시간. 그게 저한테는 이제 그게 매일매일 그게 그게 그 회복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침에 좀 회복하고 나면 또 하루 지나면 또 온갖 그 엄청난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일들 풍파들이 그래서 돌아갈 때 좀 힘들고 집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또 그때 또 힘들고 다시 또 회복하고 아침에 묵상가 뭐 큐티죠. 그 이제 크리스천이셔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성경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왜 그게 힘들지? 잘 안 돼. 시간을 좀 오래 가지면 오래 가져야 되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쫓기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좀 오래 하면 좀 편안해지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생각하는 시간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공장과의 어떤 생산의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거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명상과 뭐 괴를 뭐 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묵상이란 걸? 이제 명상하고는 좀 다르고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은 뭔가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어떤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하는 큐티라는 거는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그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보고
그거를 이제 묵상하고 내 삶에 뭐 적용하고 뭐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단순히 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저는 말은 이렇게 잘 하지만 실제로 어렵다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거.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적용하기 힘들어요. 적용하기가. 네. 그럼요. 적용하긴 힘들죠. 예, 그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 뭐 누군가를 이제 용서하고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갖고 뭐 폭넓게 뭐 그냥 사랑하라 뭐 이런 그런 막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게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그 시간 어떤 그 회복하는 그 짧은 뭐 1시간 뭐 2시간이라도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는 어쨌든 앞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지만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고 그런 걸 이제 깨닫지 않고 그게 이제 매일 쌓이면 그게 완전 그 더 깊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하고 어떤 심적으로 더 어떤 우울감이나 뭐 일단 그런 게 될 수가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좀 회복하고 좀 더 쌓였다가 또 회복하고. 근데 회복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적용을 못 하더라도 깨닫는 시간. 적용해야겠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루 이제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 계획을 세우는 거랑 또 안 세우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매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 이제 도큐먼트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제가 푸티지 브라더스 채널에서 인터뷰하신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패션 업종에서 15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40대의 도큐먼트를 런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40살 때 했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스크숍을 올해 15년째 하고 있고 제가 만으로 올해 40세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도큐먼트를 런칭하실 때의 상황과 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뭘 해본다라고 하면 전 못할 것 같거든요. 이미 많은 걸 이루셔서. 그 전혀 아니고요. 그나마 지금 이제 임재현 실장님하고 같이 브랜드를 하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사업을 뭔가 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 본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좀 벗어나서 그러면은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또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죠. 제가 40살에 했으면 자기는 못했을 거다. 뭐 이렇게 대단하다. 근데 누구나 그런 상황에 오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뭔가 이제 어떤 그런 갈망, 그런 갈망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 그 갈망으로 인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이제. 근데 이제 사람마다 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점점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갈망과 이 절실함이 점점 이제 깊어가니까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뭐 딱 40살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고 보니 40살이었고 그때는 젊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뭐 뭘 이룬 것도 없었고 지금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딱 그냥 딱 30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30대 난 초반이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할 수 있었던 거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준비 같은 게 뭐 사실 자본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넉넉지 않았고 그냥
딱 시기만 주어졌던 것 같아요. 시기만. 네, 딱 그래서 2013 제가 직장을 그만둔 게 한 2012년인가 13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초반인가? 2013년도에 이제 사업자 말에 이제 사업자를 내고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2015년에 처음 시즌을 시작했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해야 된다. 네. 왜냐면 그때 저희 아들이 5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시작해야 된다. 네. 뭐 그런 거 있었고 또 뭐 가족 되게 우리랑 비슷한데 그렇죠. 아 저도 아기가 올해 이제 뭐 6살이고 시장님 아기도 저희 이제 좀 3살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나이가 같아요. 네. 그러면 비슷한데 네. 좀 이렇게 다르네요. 근데 저는 그때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네. 시절이고. 그러네. 네.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직장도 없었고. 네. 그리고 벌이가 없었어요. 뭐 지금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앞으로의 그에 비하면 지금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고생하는 거야. 지금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그런 생각은 했었죠. 알겠습니다. 되게 쉽게 갈망이 계속 와서 이제 이거를 터트리지 않으면 안 될 시기까지 와서 한 거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걸 왜 신기해하냐면 20, 30대에도 작은 갈망들이 있어서 우리가 20, 30대 해왔던 게 있어서 조금씩 쌓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큰 갈망을 40살에 한다는 건 이 조금 쌓아놓고 이 쌓아놓은 거를 이렇게 조금 치워놔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쉽게 치울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걸 쌓아놓으면 요거대로 가면 난 40대가 돼서 느낀 게 좀 안 온하더라고. 되게 몸이 편안하더라고. 네. 하던 거 계속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뿌리치고 좀 새로운 걸 계속 한다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쉽진 않아요, 그거. 근데 좀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하던 일이었으니까. 네네. 하던 일의 연장이었고 내가 생각했던 거를 이제 펼칠 때가 됐다. 왜냐면 이제 그동안 이제 일해왔던 거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가 한참 뭐 20, 30대 일하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서치하거나 뭐 공부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쌓여서 그때 이제 더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마이 도큐먼트라고 지으면서 이제 도큐먼트가 된 거고. 처음 런칭을 하시고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쇼 매니저랑 같이 시장님 쇼룸 가서 미팅했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합정동에 그때는 다 기억나는 사람들 뿐이죠. 네. 몇 분 없었으니까 국내에서. 그래서 합정동에 있는 그 건물 꼭대기에 되게 작은 공간에 이렇게 쇼룸을 해놓으시고 이제 미팅했을 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다른 브랜드하고는 다르게 해외 세일즈를 먼저 시작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기억이 더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해외 세일즈를 먼저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도큐먼트라는 이제 이름을 만들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서 옷을 판다는데 누가 사줄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수입 소재로 뭐 만들고 이제 그런 어떤 가격대도 그렇게 적진 않은 가격인데 누가 사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러면 이제 해외는 좀 알아주지 않을까. 편견이나 뭐 이런 게. 그리고 또 그 다른 나라에서 왔다면 또
그런 또 이제 막연한 또 동경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 해외에서는 편견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게 진짜 해외를 안 나가보셨구나. 지금은 잘 아시지만 아시아 브랜드는 일본 브랜드 빼고는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브랜드는 전혀 알아주지 않았고 그 먼저 이제 세일즈를 시작한 다른 브랜드의 이제 경험을 얘기해 보면 그 서름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너네 뭐 어디서 만들었어? 그리고 뭐 한국에서 만들었어. 그럼 뭐 원단은 어디 거야? 그럼 일본 거야. 그러면 그리고 가고. 뭐 일부 바이어들이 그렇게 이제 한국 브랜드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지만 근데 시장님은 이런 편견이 없으니까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요 그러니까 편견이 없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 그 비디오 뭐 이런 데 뭐 이런 그렇게 새롭게 나오는 브랜드들 관 이런 데 가면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었던 브랜드 중에 갔는데 저는 이제 그 일로 간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아오레가시하고 그 뭐 엔지니어드 가먼츠 엔지니어 옆에 붙어 있었어요. 네네네. 지금 제가 뭐 이런 그 세일즈에 나간 그 부스 같은 작은 부스처럼 그래서 그렇게 두 개 붙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처음 보고 그때 당시에 받았던 느낌은 이런 옷들도 파는구나. 그래서 실장님이 편견 없이 바라보셨네. 보니까 실장님이 편견이 없었네. 바이어들의 편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실장님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야 진짜 특이한. 아오레가 씨 보고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해도 되겠는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그때 아오레가 씨가 그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유럽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경제가 엄청 안 좋아지면서 막 샵들도 없어지고 막 브랜드도 많이 없어졌을 때인데 그때 아오레가 씨가 클래식한 아이템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그래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그런 전시에 가면 뭐 퀄리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이렇게 다 그 뭐 디자인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그런데 진짜 그때 아오레가 씨는 정말 멀멀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멀멀한데 이게 뭔가 다가오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얘네만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선을 받았고 저는 이제 내 얘기를 하면 되는구나.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래서 그게 뭐 유럽이건 아니건 어쨌든 그 해외에서는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한국보단 낫다.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준비해서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파리를 나가셨죠. 파리 나가셨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파리 나가서 잘 갔다 왔습니다. 나갔는데 파리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뭐 쟁쟁한 사람 그 브랜드들과 같이 이제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내 거를 이제 드디어 이제 하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바이어들이 사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옷을 보고 뭐 좋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이렇게 그 종이로 이렇게 시트에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옷 들어주면 이렇게 줬고 수량 줬고 막 이랬어요. 낭만이 있었어. 자기는 뭐 이렇게 해서 멋지다 너 어디서 왔니? 뭐 그래서 딱 이렇게 그리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게 된 건가?
진짜 한 거 맞나?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막 이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서 저희 부스 쪽에 막 이게 여러 팀이 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원래 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제 그렇게 오면 사람들이 다 붐비구나. 네. 그래서 그 원래 파리만 나가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뉴욕도 나가봐라 그래서 뉴욕도 나가고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첫 시즌. 네. 그래서 첫 시즌에 파리에서 어떤 숍이 발행을 했죠? 파리에서 그 메르시라는 쇼. 네. 첫 시즌을 메르시에서. 메르시. 그때는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네. 할아버지. 네.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네. 그 시장님이 지금 되게 뭐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뭐 바잉도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맞아요. 아시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알았죠. 네, 지금 아시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브랜드들이 처음 나가면 최소 4시즌은 그냥 말 그대로 꼬라 박아야 되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장님은 첫 시즌부터 메르시가 바잉을 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네. 저도 그때 이제 그 메르시 샵을 알고 감사한 일이구나. 그럼요. 네. 생각했죠.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해외 바이어들이 늘어난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없어지는 숍도 있었고 바잉을 안 하는 숍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어쨌든 계속 하고 있죠. 네.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매장에 그 백인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미국 사는데 자기가 자주 가는 편집 매장에 도큐멘트가 있어서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도큐멘트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무스크숍이 있길래 와서 옷 사러 왔다 그러면서 사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해외 손님들이 좀 이렇게 옷 좋아할 것 같아 보이는 손님들이 오면은 도큐멘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외국 손님들이 한국 브랜드를 알고 찾아오는 경우가 도큐멘트 전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면서 참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멀리서 내가 봤을 땐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잘 이름이 낯선데 외국에 그 당시에 그 도큐멘트랑 또 몇몇의 브랜드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작은 브랜드인데 그 나야 뭐 돈 생각부터 하는 거죠. 그게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될 뭐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뭐 잘 일단은 뭐예요 그러면? 아까 절벽 끝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잘 될 거 생각 없으면 어떻게 가요? 근데 그러니까 절벽 끝인데 이게 뭐 처음에 잘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죠. 조금 처음부터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일단은 분명히 고생할 거고. 그 정도는 각오돼 있다. 근데 뭐 내가 두 분의 이야기하신 걸 계속 보면서 느낀 건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보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 부분만 봤구나라고 느껴요. 좋은 것만 보이셨고 봐왔고 그래서 행동했고 또 안 좋은 부분이 보였고 또 그래서 행동을 안 했고 이게 난 보면서 되게 재밌네요. 그 당시에 뭐 일어나는 상황이 대충 예측이 되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유럽 경기도 그렇고. 그랬나? 지금에 비하면. 그렇죠.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사실 그때도 힘든데라는 얘기를 공장에서든 샵에서든 계속 하긴 했었어. 근데 뒤돌아보면 그때가 좀 되게 좋았었구나라고 느끼는 건데 그때도 힘들다고 얘기는 이렇게 주구장창 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 우리나라 그 경제 뉴스 보면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경기가 좋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없죠. 다 불경기고 다 어렵고
그 얘기는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아니 좀 날씨처럼 느껴지죠. 맨날 뭐 역대 더위, 역대 추위. 맞아. 네. 근데 좀 그만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계속 사람을 계속 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잘 될 거다 뭐 낙관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너무 또 계속 안 좋아질 거다 맞아요. 안 좋아질 거다 하니까 그게 어쩌면 사람들이 내성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맨날 물 경기라는데 맨날 힘든다는데 뭐 힘들겠지 뭐 오늘 뭐 내년에도 뭐 이런 거 뭐 힘들겠지만 나아질 거고 나아진다고 생각을 우리라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브랜드 중에 이제 투자해야 돼서 확장해야 될 때가 된 브랜드들은 뭐 경기 상관없이 계속 확장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잘 되는 데도 계속 잘 되고.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도큐먼트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성장을 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건데 도큐먼트가 성장하고 고객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으셨다고 보시나요? 계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해외에서 만난 이제 그 한국 고객들인 샵이나 이런 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도큐멘트를 소개해줬고, 그리고 또 소개를 통해서 또 도큐멘트를 아는 사람들이 고객이 또 도큐멘트를 이제 보고 그 자기가 이제 전파자가 돼서 이제 도큐멘트를 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뭐 그래서 이제 소개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이게 이제 아름아름 생겨서 그런 게 이제 쌓인 거다. 네, 그렇죠. 쌓였기 때문에 그게 뭐 한순간에 막 그 처음부터 막 어떤 그래프가 확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마케팅 같은 것도 따로 하셨어요? 물론 뭐 작은 브랜드들이 안 하긴 하지만. 그 마케팅을 안 하고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마케팅이 필요 없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진정성하고 이제 그 제품만 잘 만들면 마케팅이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실 마케팅 비용을 들일 수 있는 비용도 없었고, 그리고 일단 작게 시작해서 오래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그 제가 했던 그 걸어왔던 삶이나 제가 했던 그 생각이나 저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기도 한데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천천히 오래 이렇게 차분하게 꾸준하게 하는. 그래서 고객들도 그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맞아. 그래서 그냥 그 돌이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20대나 뭐 30대 어떤 갑자기 뭐 주목을 받아서 확 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예를 얻거나.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삶과 또 이제 저처럼 이제 나중에 천천히 올라가는 삶이 있다면 두 가지. 만약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이제 나중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인생의 그 그래프로 따지자 보면 어쨌든 저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만약 그 처음에 주목받고 이렇게 성장했다면 이제 내려오는 선에 제가 올라가는 선과 만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만나기도 하거든요.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올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될 타이밍이고, 근데 이미 이제 이제 어느 시점을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시는 이제 그런 브랜드들, 뭐 그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거 지금 시점에 만났을 때는 사실 제가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 더 올라갈 길 있고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근데 그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가면 되긴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내려가는 걸 바라보는 것 자체가. 와, 근데 진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브랜드들이
요즘에 그 브랜드들이 이제 성장하는 거 보면 뭐 유튜브를 태운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어떤 아이템이 이렇게 언급이 많이 돼서 그게 터진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발화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쭉쭉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도큐먼트는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가 이렇게 네, 물론 뭐 그렇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이템이 터져서 뭔가 이것 때문에 뭐 이 브랜드가 산다, 뭐 그런 이 아이템이 이 브랜드 먹여 살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정 아이템이 잘 나가면, 근데 도큐먼트는 그런 게 없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지금 뭐 그런 게 있더라도 지금 실장님이 그런 거에 치우치고 싶지 않다라고 계속 어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를 되게 쉽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난 조금 뒤에서 약간 뜨끔도 하고 충격도 내는데, 그러니까 시류에 흘러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 철학이 분명히 있고 그대로 쭉 밀고 나가겠다. 뭐 각자 자기 거를 뭘 만들 때 다 그렇게 시작은 하죠. 네. 근데 그걸 지켜나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지키고 쭉 하고 있고, 내가 이야기해본 결과로 지금 되게 생각보다 자존감이 되게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거 옆에서 누가 막 얘기해도 안 깨지겠다. 이 철학이 뭐 그런 게 좀 느껴지고, 그런 게 도큐먼트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도 좀 묻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지금 성장하는 타이밍에 있어서 이제 어떤 타이밍이 올 거라는 생각은 해요. 어떤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게 필요할 시점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뭐 멋없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 뭐 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초창기에는 이제 그 고객 도큐멘터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그 저랑 비슷한 성향 그런 게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사시는데 그때는 이제 그래도 인스타그램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알고 있습니다. 옷을 사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진 않는 거예요. 안 올리는 거죠. 안 올려. 그리고 올려도 태그 안 해. 올려도 되는데. 올려도 되는데. 근데 좀 궁금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저희 그 오랜 고객 중에는 아직도 도큐멘트를 이제 옷을 사러 오시면서 도큐멘트 옷을 한 번도 입고 오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죠. 맞아, 그런 분들 있어요. 맞아. 그래요? 저희 숍에 진짜 자주 오시거든요. 근데 우리 옷을 안 입고 오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많이 사시는데 왜 옷을 안 입으실까? 근데 그 약간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약간 좀 이렇게 부끄러우신 심지어 이제 코트도 안에서 입고 나오세요. 안에서 사이즈 봐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시고 결정 안에서 입고 결정.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약간 그러니까 약간 저도 약간 그렇게 좀 부끄러워할 때가 많은데 성향이 좀 닮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막 그런 말들을 하고 나니까 자기만 알고 싶은 브랜드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 농담인데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약간 저도 약간 그런 브랜드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만 알고 저만 입고 싶은 브랜드들이 있었죠. 사실 그래서 남들한테 이제 안 알려주고 딱 제가 입고 왔는데 이거 뭐 어디 거야? 그러면 너는 모를 거야. 이런 걸 이제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막상 그 브랜드를 하면서 이제 그런 브랜드처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그 힘이 돼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컬렉션을 보면 그 건축가 그 르크로비지에 뭐 네, 요셉 네. 보이스 네. 뭐 그리고 뭐 나는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또 마크 로스코 네. 뭐그 최근에 네, 마크로스코. 그 작품들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 하시는 것 같고 또 그게 또 자기 작품에도 투영되고 싶어하는 욕심 좀 있으시구나라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씀 주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개념이 되게 멋있고 그 개념을 뒷받침해주는 물건들이 있는 뭐 그런 예술가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영감을 받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 드는 게 그럼 도큐먼트 옷도 그런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가진 옷, 그러니까 옷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막 오는 옷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그런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찾는 옷을 만드는 건지 뭐 사실 아다르고 어다르고 거의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차이점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가 난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취향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근데 미술가나 뭐 건축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멋있다라고 느꼈던 그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제 매력을 느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가 느꼈던 감정에 이제 충실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그 르코비지의 그 처음에 그 건축을 봤을 때 그 거기에 이제 6.25 때 막 지어진 건물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더니즘의 어떤 그 건축이나 그 미학이나 이런 걸 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매력적으로 느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옷에 담아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디자인이나 옷을 얘기했을 때 그리고 또 그걸 통해 얘기하면 누군가도 똑같이 그걸 이제 매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알아줄 거다. 알아줄 거다. 네, 알아줄 거다. 그 제가 그런 소수였다면 누군가의 소수한테 그 팔면 된다. 많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찾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직장 다닐 때는 사실 그런 걸 계속 찾아다녔죠. 영화도 되게 많이 보고 도큐멘터리를 하면서 이제 그게 확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걸 하니까 스스로 풀어내니까. 그래서 영화도 덜 보게 되고 그 도큐멘터리를 하면 되니까. 전시회도 좀 덜 가게 되고 아니 뭐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 욕구가 다 이제 발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쌓인 만큼 이제 터뜨려야 되는데 그 쌓인 걸 이제 다 터뜨렸으면 다시 또 쌓아 나가야 되니까 맞아요. 계속 그 공부하고 찾고 이러죠. 그리고 계속 이제 경험하려고 하고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책을 아트 서적이나 그래서 계속 그 전시회는 갈 수 없어도 책을 보거나 뭐 사진집을 보거나 근래 뭐 영감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되게 좋더라 하는 뭐 사진집이나 영화 뭐 콘텐츠 뭐 책이나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근래 그러니까 원래 제가 좋아하는 뭐 사진가들이 있긴 한데 근래는 저기 사무실 그 이전하면서 그 바로 맞은편에 그 사진전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래요? 빌딩에서 그래서 비비안 마이어라는 비비안 마이어 사진을 하는 죽어서 그 사진이 발견돼서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거든요. 그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있죠. 있고 영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최근에 알았고, 그래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거기에 보면 시카고에서 찍은 그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카고 저도 갔을 때 배경에 있는 그 똑같은 거기서 찍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시티 룩북을 찍으시는데 요번이 시카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카고 편에 나오는 영상을 찍으셨거든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거든요. 사진도 찍고 직접 찍으셨어요? 직접 찍기도 하는데 진짜 좋습니다. 필름. 근데 그 사진에 딱 그 기차역에 그 장소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 시카고에 그대로 간판만
위치만 좀 바뀌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찍은 사진들을 이제 거기 똑같은 데서 찍고 네, 그런 히스토리. 직접 찍으셨구나. 그 밖에서 찍은 사진들 그런 게 그러면 다 실장님이 제가 찍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그 찍어주시는 분들이 찍은 것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도큐멘트 사진은 실장님께서 다 찍으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아 그럼 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물어봐야 돼요? 네. 도큐멘트 그 밖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되게 특이한 게 룩북인데 불구하고 풀샷이 엄청 많아요. 익스트림 풀샷. 그러니까 도시라는 공간을 되게 크게 잡아놓고 거기에 사람을 놓아놓는데 그냥 덩그러니 센터에 살짝 밑에. 근데 이 샷이 되게 많이 반복돼요. 그래서 그 샷으로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보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그런 걸 좋아하죠. 그 세안도 같은. 그 큰 세안도 큰 거기 초가집안 하다. 그런 구도를 좋아하죠. 그런 구도를 좋아해서 구도를 좋아하고 그런 그런 서정적인 느낌을 좋아해요. 거기서 서정을 찾으셔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눈에 계속 읽히고 그래서 찍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 이거는 조금 살짝 이제 여담인데 사진은 혼자 찍으시잖아요. 출장 초기에 저도 이제 시장님도 출장 가시고 이제 저도 이제 출장 가면 이제 가서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이만한 트렁크를 몇 개였죠? 제 트렁크 제일 큰 거 몇 개? 3개 4개죠. 3개 4개를 4개 그러니까 뭐 다 합치면 뭐 기본적으로 2개. 그리고 시장님 짐이랑 하나 얹고 그리고 기내용 하나 더 그러면 4개. 그리고 또 가방 배낭도 배낭. 그거를 혼자서 다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옷에 걸 샘플들, 그 트레이드 쇼 나가서 걸 샘플들이랑 이런 걸 혼자서 다 하시더라고요. 혼자밖에 진짜. 없으니까. 진짜 저 그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눈물 나는. 진짜. 눈물 나는 경험. 처음에. 좀 안 돼. 그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이민 가방에 다 넣은 거예요. 이민 가방 바퀴 잘 고장 나는 거 아세요? 그걸 몰랐다. 이민 가방이 그러니까 이민 가방에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이민 가방에 넣고 갔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파리는 다 울퉁불퉁하고 그게 안 굴러가는 거예요. 거의 끌다시피. 그래서 그거를 조시까지 가지고 와서 그게 지금은 진짜. 손에 인터넷이 있으니까 어딜 가더라도 모르면 찾아보기가 되게 편한데 처음 가셨을 때만 해도 인터넷은 있었어요. 그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손에 잡히고 이게 쉽게 이렇게 찾기가 힘든 시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지금만큼 잘 돼 있진 않았죠. 초창기에. 그렇죠. 아니요, 그때만 해도 있었어요. 잘 돼 있었어요. 다행이다. 막 20-30년 전은 아닙니다. 아니. 그 너무 2007, 8년. 그때만 해도 그 저기 구글맵 분 있었어요. 2007, 8년도에 구글맵은 있었어요. 구글맵이 있어서 구글맵이 있었고. 문제는 그 당시에 7, 8년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다는 게 문제지. 스마트폰 있었는데? 2008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보기에도 2090년대 초창기 때 그때 아니요. 애플 있었어요. 아이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3GS부터 들어왔는데 그 2009년인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오자마자 사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할 때는 2013, 14년. 네, 그때는 있죠. 그때 있었죠. 맞아.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 출장 갔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또 중요하지 않은 걸로 또 이렇게 재밌잖아.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 하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반박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좀 눈치가 없었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다 끌고 가면 이제 그 저처럼 혼자 오는 데도 있긴 있었는데 있었어요. 네, 혼자 오는 데도 있는데 다 작죠, 조촐하죠. 저는 가볍거나 컬렉션이 옷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았어요. 그래서, 기억나요. 네,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데들은 막 2-3명씩 오거든요. 갑자기 불현듯 또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딱 그렇게 트렁크에서 옷을 딱 꺼내고 그거를 이제 딱 그 행거에 걸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걸 알아주겠지. 고생했는데 알아줄 거야. 뭐 이런. 쫙 옷을 다 걸어놓고 이제 세팅하고 이제 그 내일 이제 뭐 이제 그 기다리는 마음. 네. 최근에 오픈한 도큐먼트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자랑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랑할 게 많은데 네. 어떻게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와보셔야 된다. 네. 와보셔야 된다. 근데 그 사진이랑 그 실제 보는 그 부피감이 좀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그렇죠. 거기가 어떤 공간이었죠? 페인트를 이제 칠하는 분체 공장. 분체 공장. 네. 분체 공장이었는데 그게 그 페인트 도색하면 그 아세톤 냄새 같은. 그런 게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었대요. 아 그래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 막 민원 넣고 막 그래서 그 어쨌든 이제 옮긴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근데 이제 제가 마침 이제 그걸 구할 때 거기를 이제 만나게 돼서 거기다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제가 갔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공장 그 성수동에 이제 흔한 그런 공장 이렇게 천장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다 나무로 돼 있고 그 위에 그 천장에 그 투명한 유리인가요? 그렇죠. 투명 유리를 깔아서 빛이 들어오게 했어요. 한 부분을 이렇게.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낮에 갔었는데 그 구멍으로 빛이 이렇게 막 이런 직사광선 이런 빛이 아니라 은은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남아있던 게 아니라 그걸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원래는 막혀 있죠. 네. 막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기 뚫은 거죠. 근데 너무 분위기가 좋고 마감도 너무 훌륭하고 뭐 거기 이제 들어갈 때부터 동선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 놓여 있는 그 오브제들 그리고 카운터를 이제 말 그대로 그 공구리라고 해서 시멘트로 그냥 부어가지고 카운터를 그 돌로 그냥 그 시멘트 그걸로 만들고 너무 인상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그 뭐 건축을 하셨는데요? 그니까요. 네. 네. 거의 뭐 그러니까 제가 그 CX스토어는 뭐 아름아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그 공간은 사실 화장실도 없고 그냥 정화조는 파놨는데 정화조는 파놨었어요. 건물주가 파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다행이다. 근데 화장실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천장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건축적으로 좀 다가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하는 데를 이제 알아봤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잘 맞는 분을. 그래서 또 그런 분을 또 만났고 찾아서 찾았는데 또 저희 또 이제 알고 보니 또 고객님이었고 그 퍼스트 펭귄이라는 퍼스트 펭귄 너무 또 잘하시는 분이고 또 워낙 유명한 업체라 그렇더라고요. 너무 유명하시고 또 잘하시고 그리고 그 마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분 자체도 철학이 또 있으시고 대표님도 공간 설계에 대해서 뭐 그래서 사실 좀 편하게 했죠. 그분 덕에 그 더 퍼스트 펭귄 덕에 그래서 일단 그 디자인 하는데 꽤 오래 걸렸고 그리고 그 시공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디자인 비용 포함해서. 그래요? 지금 오래 걸렸구나. 근데 보통 그렇게 작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정도의 이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네.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도 좀 짧다. 네. 걔네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컨택하게 됐냐면 더 퍼스트 펭귄이라는 이름을 이제 찾게 됐는데 네. 젊음의 탄생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그 젊음을 얘기하는 그 키워드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퍼스트 펭귄이 있고, 그러니까 펭귄의 무리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뛰어들게 되면 나머지 펭귄이 이제 다 머뭇거리다가 첫 번째 펭귄이 바다에 뛰어들면 다 따라 뛰어든다라고 해서 그 무엇을 새로운 걸 시도하는 뭐 그런 걸 더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거든요. 네. 첫 번째 펭귄. 그리고 저는 그 이제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도큐멘트 말고 회사 이름은 엔치트레이스. 네, 엔치트레이스. 개미의 연적.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도큐멘트라는 이름을 생각하기 전에 엔치트레이스라는 이름을 브랜드 이름으로 생각을 해놓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도큐멘트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회사 이름으로 정한 거고. 그 개미의 흔적도 사실 그 먹이를 찾는 동선은 막 불규칙적인 동선인데 먹이를 찾게 되면 직선으로 이제 선을 긋는다. 네. 그게 이제 개미의 흔적이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젊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키워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너무 좋아서 저는 그 엔치트레이스를 꼭 저희 브랜드 이름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인데 또 마침 또 그분이 또 그렇게 또 하니까 얘기가 잘 통하겠다. 그러겠네요. 거기다가 고객이셨고. 네네. 그리고 또 하늘이 좀 이런. 야, 이 묵상의 결과인가요? 그렇죠. 이야. 만나게 온 때에 따라 만나게. 와. 마지막으로 앞으로 도큐먼트는 어떤 브랜드로 남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해외 그 세일즈를 갈 때마다 이제 느끼긴 하는 건데 브랜드들이 다 각자 나라에서 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세일즈를 나갈 때 한국에 있는 브랜드를 만나는 그런 느낌이 약간 한국에서 없구나 이런 그런 동질감 같은 것도 느끼고 어떤 그런 것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나라의 어떤 나라의 자부심이 되는 브랜드가 되는 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저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엔 도큐먼트가 있다. 네. 그러니까 세일즈가도 이제 그런 브랜드 한국에도 이런 브랜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한국에도 이런 브랜드가 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런 브랜드가 있다라고 느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노력하면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알아주지 않을까. 한국에 이런 브랜드가 있다. 네. 도큐멘트 자체가 되게 좋은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 선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스토어 지금 플래그십 스토어에 오시는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그런 외국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갔을 때도 외국분 오셔서 쇼핑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얘기만 실컷 하고 갑니다. 여기가 오시면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실 수 있는 데니까요. 뭐 독서실 같은 분위기. 네, 방음도 잘 돼 있고 목소리도 잘 들려서 심야 라디오 같은 분위기. 네, 맞습니다. 그 컨셉입니다. 심야 라디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네. 플래그십 스토어 가서 여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시장님이 계신다면 네, 여쭤보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